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 밤도 서로를 부르다 목매인 불벌레들의 울음소리를 듣는가? 거짓말처럼 밤이면 풀벌레 소리 들리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죠. 신기합니다. 가장 정직한 게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 위세라면 우리 곁에 가을이든 겨울이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더니 그래도 오네요. 아직 한낮은 덥기는 해요. 오늘 읽어드린 시는 문부식 시인의 소리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서로를 부르다 목매일 정도로 그리움이 사무치는 절창입니다. 뉴진스 How Sweet 들으며 시작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자, 1교시 시작할까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실까요? 오늘은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 혁신학교 전도사 차원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 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네, 지난주 한 주 쉬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교육 언론창 주최로 재밌는 토론회가 지난 8월 23일 날 열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재미난 토론회요? 네, 이 토론이라는 게 서로 이 주장들이 엇갈릴 때도 있고 항상 재미있는데요. 제가 그 박재현 기획본부장이 진행을 맡았고 제가 취재를 해서 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학생 인권 반대하느나 법은 교사들에게 부담, 교사 지원 필요하지만 면책은 잘못된 접근으로 지금 교육언론창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음, 맞아요. 이 학생 인권법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오늘 그러면 잘 정리해 주시겠죠? 네, 그 쟁점별로 들으시면은 각 단체들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토론의 주제가 지금 국회에서 교육 관련해서 나온 법안 두 개, 학생인권법이랑 아동복지법 개정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네. 관해서 성시행 인권단체 측에서 5분 오시고 이제 시청교사 교사단체 측에서 3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토론을 했는데요. 먼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에 대해서 교사단체는 우려를,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인권단체는 기대를, 이거 통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뭔가 하고 봤더니, 교사 쪽들의 근거는 이게 통과가 되면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법이 생기면 보고서도 쓰고 예산도 집행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교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학생인권을 대하는 교사들의 의식인데 법을 만든다고 그 의식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담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만들 만한 그런 게 없다. 이 학생인권법이라는 게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청교사 측에서요. 그다음에 인권단체는 반대로 통과가 필요하다. 이거 법이 필요한 법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권단체들은 지금 이 학생인권법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더 강한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지금은 일단 이 법안이라도 통과를 시키자는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 뭐 폐지들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여전히 학교에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례가 처음부터 아예 없는 곳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 학생인권법에 관해서는 제가 7월 2일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방송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교사단체는 이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효과가 좀 미비할 거다. 라는 이야기들 했고, 인권단체는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 학생인권을 위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으로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에 관해서는 찬반이 서로 바뀌었는데요. 교사 쪽은 이거 필요하다, 찬성 개정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인권단체는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사실 이 개정안이 나오고 양측 단체가 서로 성명서 공방을 한번 벌인 적이 있어요. 서로 성명서를 내서 그런 입장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성명서에도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날 저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찬성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교사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교사 단체에서는 했고요. 그 현재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인데 이게 너무 모호하다. 이 기준이. 도대체 이 해를 끼치는 게 뭐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냥 막, 너 이거 해 끼쳤어 하고 너 이거 걸어버릴 거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뭐 협박을 당하는 일도 뭐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이거를 이 조항을 반복적, 지속적이거나 일시적, 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그런 무분별한 아동학대, 뭐 신고나 이런 게 줄어들 거다. 이런 의견이고요. 이게 구체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권단체, 성시행에서 반대하는 근거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축소시키거나 교사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면책하려고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은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각지대를 이렇게 좁혀가다 보면 아동들을 우리가 폭넓게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학교에서 이렇게 아동학대 범위를 좁히면 그러면 또 막 다른 기관에서 또 그럼 우리도 좁혀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면책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개정안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도 어떤 게 공통적으로 아동학대고 어떤 게 아닌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교사들이 지금 힘든 거 맞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더 찾아봐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쪽에 서로 의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요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라보는 그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아동복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찬성을 하는데, 인권단체 쪽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학생인권법은 교사들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비해서 인권활동가들은 꼭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서로 다른 층위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뭐 이 토론회에서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자리만 됐나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합의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도 했나요?
새로운 합의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학교나 교사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고통받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더 잘 보호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갈라치기 프레임을 시도할 경우에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교사나 단체들이 최대한 많이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같이 나왔고요. 사실 이런 입장 차이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인권단체, 학생단체 쪽에서는 이 학생들이 고통받는 상황들을 더 많이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교사단체는 또 교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의 선곡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음악은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2003년에 나온 보아의 정규 3집 타이틀곡으로 이 가사와 멜로디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보아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춤이나 노래 뭐 다 잘하는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글로벌 가수고 이 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량한 멜로디와 시원한 보컬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공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학교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학교 들어갑니다. 동아리 학생들이 녹음한 내용 중 이채희, 선예은 학생이 대본을 쓰고 녹음한 숏폼의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의 기승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SNS 많이 하시나요? 최근 SNS는 10대와 20대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도 많은 추세라고 해요. 관련 뉴스 기사와 함께 오늘의 라디오 시작해볼게요. Short-form content fueling rise of fake news and illegal content.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сообщения СМИ и фейковые новости. 쇼폼의 가짜 뉴스, 불법 콘텐츠 기승, 이 기사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사에 대한 간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온라인상에서 쇼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쇼폼의 대중화와 함께 가짜뉴스가 온갖 불법 콘텐츠가 확산 중이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향후 온라인 사기 광고 등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 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발표할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1, 고2 학생으로서 이 기사의 내용에 사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쇼폼 콘텐츠를 담은 SNS는 청소년들을 화합시켜주는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른들은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하지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들에게 친구들과 소통하고 여러 재밌는 영상과 정보를 접하게 해준 쇼폼은 저에게는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친구들과의 소통과 재미 때문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특히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SNS가 정말 필수 요소예요. SNS를 통해서 공지글이 올라오거나 동아리 활동을 게시한다거나 학교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SNS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죠. 그럼 혹시 실제로 쇼폼의 가짜 뉴스에 속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쇼폼 콘텐츠들 중 짧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쇼폼을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요. 그중 여러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에 속아본 경험이 많아요. 잘생기고 예쁜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학교폭력 관련 뉴스나 열애설 등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들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자주 속곤 해요. 항상 이거 진짜 안 믿어야지 싶어도 구체적인 글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답니다. 맞아요. 속기 쉽게 글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TMI를 얘기하자면 제가 거짓 정보인 줄 알고 믿지 않은 뉴스나 내용이 진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10대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건가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제 정의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제 미디어, 즉 매체와 리터러시, 문자를 읽고 쓰고 읽는 능력을 합친 단어로
미디어를 이해하고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분석해 평가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독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충실히 임하고 건강한 쇼폼 사용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드러나 있는 정보만을 믿고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에 쉽게 현혹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저 같은 고등학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춘다면 미디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그리고 사실인 정보만 습득하는 것이 똑똑한 MZ로 거듭나는 진정한 길이겠죠? 우리 함께 건강한 미디어 생활 습관을 키워나갑시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건강한 미디어 생활 습관 전도사 이채희, 선예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BTS Save M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채희 선예은 학생이 제작한 내용은 이미 7월 9일에 방송했었죠. 시그널 동아리가 창체활동 시간에 모여 프로그램을 녹음하다 보니 2학기에는 아직 새 작품들을 제작하지 못했네요. 곧 좋은 내용,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취자님들을 찾아뵈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와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와 영화. 바바라 오코너 원작으로 김성호 감독이 한국 상황에 맞게 각색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음악은 강민국, 박인영이 담당했고요. 김혜자, 이래, 최민수, 강혜정, 이천희 배우가 출연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 아빠와 함께 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동생 지석이랑 엄마와 함께 미니 봉고차에 지낸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죠. 딱 일주일만 있다가 이사 간다는 엄마 말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집을 얼마면 얻을 수 있을까? 평당 500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돈 500을 마련하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OST 첫 곡은 이 영화의 타이틀곡입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듣고 오시죠. 훈훈하게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 등급의 가족 영화로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했고 네티즌과 평론가들의 평점도 높아 무난한 정도의 흥행이 예상되었지만 같은 시기에 천만 영화 국제시장이 개봉됩니다. 최종 누적 관객 30만 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죠. 지소는 어떻게 개를 훔칠 생각을 했을까요? 개를 훔친다. 전단지를 발견한다. 개를 데려다 준다. 돈을 받는다. 행복하게 끝. 지소가 세운 개를 완벽하게 훔치는 방법입니다. 개를 잃어버려도 금방 다시 사지 않을 어중간한 부잣집. 들고 뛰기에 적당한 어중간한 크기. 훔칠 개를 물색하던 지소는 레스토랑 마르셀의 주인인 노 부인의 개 월리를 목표로 정합니다. 함께 들으실 OST는 지소와 이솝입니다. 영화 도입부에 이솝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지소가 나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배경이 된 OST입니다. 이솝이 자신처럼 집이 없는 처지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네요. 이 영화의 주축을 이루는 아역 배우는 지소 역의 이래, 이지원, 홍은택이 출연했습니다. 원작은 미국의 작가 바버라 오코너가 지은 성장소설입니다. 집세를 낼 돈이 없는 조지나 가족은 차에서 살아가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조지나는 개를 훔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가는 조진아의 모습이 감동과 재미를 줍니다. 마지막 OST는 집이 좋아 이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소설가 박완서 님이 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읽어보려 합니다. 같은 이름의 산문집에 포함된 글인데요. 사실 이 책 초판본은 1977년에 나왔습니다. 참 오래되었죠? 그래도 독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데요. 이 글이 이렇게 길게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끔 별난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싶은 충동 같은 것 말이다. 마음속 깊숙이 잠재한 환호의 갈망 같은 게 이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샌 좀처럼 이런 갈망을 풀 기회가 없다. 환호가 아니라도 좋으니 속이 후련하게 박장대소라도 할 기회나마 거의 없다. 이 글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화자는 마라톤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버스에서 내려 1등 주자를 기다리죠.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올 때 환호할 준비를 했지만 라디오에서는 지금 막 선두 주자가 골이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서 달리는 주자들은 결승점과 거리도 먼 거리, 어쩌면 꼴찌 주자들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글을 아이들하고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읽었습니다. 글에 나오는 몇몇 용어들이 아이들에게는 낯선 단어들이긴 해도 그 느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제가 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준 부분은 꼴찌 주자의 위대성을 생각하며 열심히 응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어떡하든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아이들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읽어준 문장이었습니다. 1등만 추구하는, 1등에게만 환호하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꼴찌들이 고통과 고독을 이기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의지력 때문에 갈채를 보낸다는 이 글은 지금 세상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박완서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함께 읽었습니다. 동요 듣는 시간입니다. 가을 분위기를 느껴보죠. 제2회 MBC 창작 동요제에서 권진숙이 불렀죠. 노을 보내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마지막 교시로 갑니다.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인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아름다운 수업. 세상의 모든 수업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학교 마지막 교시는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수업 고민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지훈이가 달라졌어요. 지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년 구분 없이 10명 아이들이 한데 모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공부하던 중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낯선 강사 앞에서 수줍어 나서지 않으려 합니다만 지훈이는 아예 싫어요, 안 할래요 라는 말을 하거나 다른 친구 활동을 방해합니다. 일부러 아이 눈을 마주치며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는 가만히 있는 제 누나를 괴롭힙니다. 자, 이제 대본을 작성했으면 녹음해야죠. 누가 먼저 해볼까? 싫어요. 안 할래요. 지훈이가 또 나섭니다. 무어라 자꾸 큰 소리를 내면서 다른 아이들이 나서는 것도 방해합니다. 방송을 하려면 DJ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PD라고 해. 방송을 생각하고 만들고 방송 시간이 끊이지 않도록 온몸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지훈이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데 들어줄래요? 지훈아, 선생님 도와서 PD를 해볼까? 지훈이를 방송기기 앞으로 불러내고 제 옆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방송을 하려면 DJ를 섭외해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지훈이는 PD니까 방송을 해야 하잖아. 자,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지훈이는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 과자를 구해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대견합니다. 그때마다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덕분에 오늘 수업 잘 끝났다. 고마워. 또 만나자. 지훈이는 약과를 내밀고는 수줍게 웃으며 다른 교실로 뛰어갑니다. 이신교자종, 이언교자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한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말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라는 뜻입니다. 싫어요, 안 할래요 하던 지훈이가 어떻게 제 수업을 적극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이의 행동을 말로 제지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부탁한 것도 어느 정도 아이의 마음을 끌어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나니 주도성을 잘 발휘하였죠.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또 어떻게든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걸 지훈이는 하고 싶었구나. 때로는 교사의 제지보다 아이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탁하는 일이 아이를 움직이게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김보경이 부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라고 합니다. 빼꼼쌤이라고 이 방송에서는 부릅니다. 저는 깨비쌤이고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이자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박은영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만나 교육과 배움을 이야기하는 교육공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어땠나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가 주는 그 따뜻한 분위기가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꼴찌 주자가 왜 위대해 보였을까요? 화자는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습니다. 꼭 앞에 있는 주자를 추월해야만 박수를 받는 거 아닙니다. 환호 없이 달릴 수 있을 때 위대한 거고 우리는 그를 위해 주저앉지 말라고 힘껏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해리 닐슨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Without You. 오늘 행복학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